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했지만 저희 둘만 좋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남자친구와 끝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집안의 귀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비 시모와 전화통화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셔서 당황한 저는 일단 예비 시모에게 인사부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 인사를 받아주던 예비 시모가 종이랑 펜을 준비하라며 뭘 받아 적으라고 하시길래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예비 시모가 불러주는 말을 메모지에 받아 적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숫자를 불러준 시모가 제 차 번호를 확인하시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지금 받아 적은 번호가 내 통장 번호거든.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으면 결혼 전부터 내 통장에 최소 200은 꽂아 넣어줘야 하지 않겠니?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래도 결혼 전부터 적극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내 집에 인사 오기 전에 네가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통장에 200 용돈 붙이고 나서 결혼 얘기에 대해 다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니? 엄마, 전화 통화 좀 하겠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바꿔준 건데 갑자기 통장 번호라면서 용돈을 200만 원이나 이체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 의사 만들려고 들인 돈이 얼만데 꼴랑 용돈 200 가지고 1억이야?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이러는 게 저희 집안 격을 더 떨어뜨리는 거 모르세요? 제가 의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정씨, 못 들은 걸로 해. 요즘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예민해지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는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먼저 끊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나 아직 할 말 남았으니 먼저 끊지 말고 전화 이리 좀 내놔봐라. 아직 예비시댁에 인사도 가지 않았고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통장 번호를 불러주면서 200만 원을 붙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할 말을 잃어 핸드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초면인데 돈 달라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은 다음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예비 시모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예비 시모가 별뜻 없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뿐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저는 기분이 상해버린 상태였어요. 아직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건 이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자친구는 기분이 상해버린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좋게 이해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감정을 추슬러 주려고 노력하길래 저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생각을 접게 만들었던 또 다른 문제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잠깐 티타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동료 직원이 휴게실로 들어오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면서 서둘러 회사 로비로 나가보라고 하길래 휴게실을 나가려는데 저를 찾아온 아줌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서둘러 회사 로비로 나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 회사에 다니는 예비 며느리 얼굴 보러 왔다는데, 아니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건데? 무슨 보안상이야? 그쪽은 내가 회사 안에 들어가서 정보라도 빼올 사람처럼 보여?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외과 의사야. 내가 이래 보여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손바닥만한 회사에서 뭐 얻을 게 있다고 들쑤시겠어? 며느리 보러 왔다는데 보안을 운운해야 돼? 그냥 연락해서 나오라고 하면 되지. 보안 때문에 힘들다. 점심시간이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밖에 못해? 경비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갑질을 하려 들어?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접촉 사고 나서 기분 더러워 죽겠는데 별것도 아닌 경비 주제에 나를 막아? 아니, 아주버님이 어떻게 살고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긴 엄연한 회사고 외부인이 무작정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제 곧 점심시간이 끝나서 다시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근처에 볼 일 있다가 오신 거예요? 제가 우석 씨에게 들은 게 없어서요. 꼭 이유가 있어야 얼굴을 보는 거니? 너랑 저번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풀어가고 싶어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한 거니? 조용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자. 그리고 저기요. 직업이 경비인 건 알겠는데 융통성이 없으면 금방 잘리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회사 돈 빨아먹으니까 경비가 거물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그쪽이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제 직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죠. 저는 대표님이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라고요. 과거에 놀고 먹기만 했으니까 이 나이 처먹고 이딴 하찮은 일이나 하고 있지. 가족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나 봐. 하기야. 직업이 경비면 말 다 했지. 예비 시모는 경비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회사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제 입장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고 회사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처해진 저는 예비 시모를 급하게 밖으로 모시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도대체 왜 저희 회사에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 주셨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거든요. 아직 범인이 잡히진 않았는데 회사 기밀이 유출이 되는 바람에 꽤 문제가 커져서 당분간 외부인은 회사 내부로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나를 로비에 세워두는 건 말이 안 되지. 살다 이런 대우 처음 받아보는데 손바닥만한 회사에서 기밀이 유출돼봤자 얼마나 지장이 생긴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 너 조금만 늦게 왔어도 그 사람 머리채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을 거다. 일단 내가 너를 찾아온 건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대화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도 있고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틀린 거다. 오래 붙잡지 않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봐라. 저번에 네가 내 아들과 전화 통화할 때 했던 말 기억하지?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 좀 할까 해서 얼굴 좀 보러 왔다. 설마 내 말이 장난인 줄 알았던 건 아니지? 내 아들 의사인데 결혼 전에 용돈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 앞으로 너는 내 아들 때문에 인생길이 훤해질 텐데 골랑 200만 원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결혼 안 할 생각이니? 나는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며느리가 결혼 이후부터 잘하는 것보다 그 전부터 나에게 잘했으면 좋겠거든. 너도 나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 아직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닌데 무작정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돈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200만 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놓치겠다는 거니? 나는 내가 한마디 했을 때 불만 가지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며느리를 원하지. 내 말에 반박하는 그런 며느리는 원하지 않는다.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봤을 때 내 아들과의 결혼 하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자, 여기 통장에 200만 원 넣어놔라.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도 내 말을 거절한다면 나도 더 이상은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어떻게 할래? 그 사람과의 결혼 안 하겠습니다. 직업이 의사면 해달라는 건 다 해야 된다는 건 어디 나와 있는 법인가요? 저는 어머니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결혼 전에 200만 원 줄 수 있는 호구 며느리감 알아보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인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직 내 집안에 대해 많은 걸 모르시나 본데요. 좀 전에 난리 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속에 저희 아빠가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손바닥만한 회사라고 하찮게 여겼던 그 회사, 저희 아빠가 대표로 계세요. 외동아들 하나, 의사 하나 만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줌마는 잘난 거 있으세요? 제가 듣기론 그 사람 등에 빨대 꽂고 생활한다면서요? 주는 돈이 부족해서 저에게 200만 원 요구한 거라던데요? 아니, 내가 좀 전에 한바탕 난리를 쳤던 그 회사가 세종시 부모가 이끄는 회사라고?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니? 그걸 미리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지. 일단 진정하고 자리에 좀 앉아보거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정말 너희 아빠가 그 회사 대표라는 거지? 저는 아빠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았었고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정식적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싶었는데 예비 시모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부는 남자친구가 의사가 된 이후부터 아예 일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한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잘난 집안도 아니었고 없는 형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겨우 의사 만들어서 빌부터 살고 있다는 걸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의사다 보니 어느 정도 돈벌이가 돼서 바라는 게 좀 많을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도 결혼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의사를 만들어주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소홀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권리처럼 말을 하는 예비 시부모의 행동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과거에 워낙 못 살았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까지 돈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의 결혼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오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 시모에게 확실하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뒤 서둘러 회사로 향했는데 예비 시모가 제 뒤를 바짝 뒤쫓아왔어요.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서둘러 회사로 돌아갔는데 경비가 예비 시모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순간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좀 전에 시모와 한바탕 했던 경비와 부딪히게 되자 예비 시모는 자기를 가로막았다면서 경비원분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너까지 게 나를 가로막아? 너,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여기 대표가 나랑 사돈지간이야. 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고 내려온 지시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이 없을 때까지는 외부인은 절대로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쪽이 대표님과 사돈지간이라 해도 대표님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 들어가려면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오늘따라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예, 너 정말 내 아들과 결혼 안 할 거야? 정말 이대로 끝내도 괜찮은 거냐고? 네,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대책 없이 행동하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제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발 한 번 잘못 들였다가 한 번뿐인 삶이 끝날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네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까도 내 딸이 알아서 해결할 것 같아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자네 괜찮나? 방금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로비에 있는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 증거물로 활용하고 자네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담당 변호사가 상담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상담받도록 하게. 그리고 그쪽 때문에 우리 회사가 상당히 어수선해졌는데 업무 방해죄로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나가세요. 내 딸의 남자친구 어머니라서 여기까지만 하려는 거지. 더 일을 키웠다간 저도 더 이상 배려해주기 힘듭니다. 그럼 더는 소란 피우지 않을 테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 아들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내민 조건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 다시 한번 바로잡고 싶어서요. 5분만 시간 좀 내주시면 제 입장에 대해서도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죠. 무슨 오해요? 저는 이미 그 사람한테서 마음이 떠났고 방금 저지른 아줌마 행동 때문에 저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고요. 아빠는 회사 안이 어수선해지자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면서 예비 시모를 데리고 대표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그 뒤를 따랐고 대표실로 들어오게 된 예비 시모는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에서 보였던 태도와 다르게 180도 변한 모습으로 저희 가족을 설득시키려 하길래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네요. 처음부터 이 회사의 대표가 너희 아빠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너한테 통장에 200만 원 꽂으라는 말을 했겠니? 나는 네가 내 아들보다 벌이도 적은데 직업이 의사라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둘이서 결혼에 대해 확고한 마음이 있어 보이길래 타당하게 돈을 요구했던 거다. 의사인 내 아들 놓치기 싫으면 내가 말한 조건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단호하게 행동하길래 많이 놀랐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만. 제가 아무리 못 살고 벌이가 시원찮았어도 저에게 결혼 전부터 용돈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면 그 사람이 의사인 걸 떠나서 바로 파토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아직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요구할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미 마음 접었으니 저희 경비원분 얼굴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서 위자료 보상이나 서둘러 처리해 주세요. 대충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 아빠 대표실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다고 이미 벌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제발 나가주세요. 저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저기 세종이 아버님, 아니 예비 사돈어른,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제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 아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못난 어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다고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 텐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충분히 겪어오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놓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상황을 뒤집으려 하는 게 상당히 미련하시네요. 제 직원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진행이 있을 테고 제 딸은 그쪽 아드님과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는 예비 시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떠한 감정도 변화되지 않았고 아빠가 경비원들을 불러 시모를 밖으로 끌어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경비가 들어와 시모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예비 시모가 아빠의 명패를 보자마자 뛰어들더니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는 아빠의 명패를 붙잡은 뒤 악착같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경비원분들이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 예비 시모를 겨우 밖으로 끌어내면서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네요. 그날 난리쳤던 걸 남자친구도 알게 되자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서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와 아빠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짐을 통보한 이후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줌마는 저희 집안에 대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강하게 요구했어요.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면서 저에게 사정했지만 그 속내가 이미 훤히 보여 무시했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어필한 뒤 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동안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래도 한 번뿐인 제 인생 중에 제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단순한 사랑 문제로 결혼을 강행한다는 건 너무 무리수를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이후 예비 시모였던 그 아줌마는 저희 회사의 경비원에게 뺨을 올린 행동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해 주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상당히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길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더는 우리 회사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또 할 말이 남은 거야? 우석 씨가 이렇게 찾아온다 해서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계속 이럴수록 우리 사이만 더 힘들어져. 헤어지기로 결정 내린 거 우석 씨도 단단히 마음 잡아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석 씨 어머니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어쩌면 나한테 기회가 찾아온 걸지도 모르잖아. 우리 엄마한테 문제가 좀 생겼어.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엄마가 그렇게 된 건 어쩌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더라고. 지금 우리 엄마 입원 중이야. 너도 알겠지만 엄마가 성격이 좀 불같은 거 알지? 최근에 마트 직원과 마찰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 엄마가 물건을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는 걸 봤는데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CCTV 판독 결과 엄마가 일부러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게 밝혀진 거야. 마트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문제를 키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어. 동네 장사고 우리 엄마가 그 마트를 자주 이용했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그 마트에서 사준 게 얼만데 작은 물건 하나 가져간 거 가지고 일을 키우냐면서 서비스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열을 올린 거야. 그런 억지를 부리니 직원과의 감정이 격해졌고 다시는 마트에 출입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엄마는 그 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하필 몸싸움을 벌였던 그 자리가 에스컬레이터 앞이었던 거야. 엄마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헛디뎠고 미끄러진 것 동시에 굴러 떨어졌는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후두부에 뇌출혈이 와버렸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야. 의사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이런 진단이 내려졌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였는지 알아? 세정씨랑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식물인간이고 세정씨한테 더 이상 피해줄 일도 없잖아.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돌보느라 나는 안중에도 없어. 내가 담당 의사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었거든?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냐고. 만에 하나 1%의 기적으로 깨어날 수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의사의 대답은 힘들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내 보기에도 무리수고. 그럼 이제 해결된 거잖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줌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 게 소름이 아닌 남자친구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남자친구의 말을 강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행동하자 몇 번 매달렸지만 끝까지 등을 돌린 모습에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줌마의 불같은 성격이 언젠간 본인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끝은 참혹했네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후 지금 현재는 식품 사업을 하시는 아빠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찾아오겠죠. 안 좋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생각만 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시댁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믿기 어려우셨는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주게 되었죠.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의 바른 모습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미 씨 집안에선 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해도
무조건 결혼 허락을 받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영미 씨는 우리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서로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옷이 그게 뭐야? 옷차림만 딱 봐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굳이 허락해줄 필요는 없잖아? 신경 써서 왔다고 하기엔 옷도 너무 후줄근하고 내 아들이랑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허락해주지.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고민해볼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들, 너는 굳이 이 결혼해야 되겠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능력 좋은 집안도 정말 많다. 사랑 하나로만 결혼한다는 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몇 년간 지나봐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될 테고 주변에 자기 마누라보다 능력 좋고 미모도 뛰어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결국 둘이 헤어지는 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굳이 성급할 필요가 있겠어? 둘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고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에 왜 서로가 지금의 자유를 버리고 살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건 먹고 살기 힘들었을 쌍팔년도에나 했던 말들이지. 지금은 혼자 벌어 인생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영미 씨와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 아들, 연애할 때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야.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보다 좀 못 벌면 어때요?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 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서로가 맞는 부분이 많아야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만 보고 쫓아간다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아닌 몇 달 만에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저 혼자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때 돼서 저와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저 혼자가 아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야 뭐 어차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성훈이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엄마 말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결혼은 오빠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이 좋아야 득보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 딱 봐도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 집안이 손해보면서까지 오빠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반대할게. 저희 집안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희 둘의 결혼 후회하시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만나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웬만한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자 한 번 정한 마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들, 우리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집 앞까지 배웅해줘라. 예비 시모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설득시키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저를 택시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을까봐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걱정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좋은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난감해 하셨죠. 능력 없는 아빠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모가 결혼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내 아들과의 결혼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니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둘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어? 일단 내 마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서 그런지 이미 선자리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 영미 씨 집안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선 성훈이가 좀 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랑보다는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금세 시들게 될 테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건데 뭐하러 힘을 빼냐 이거야. 애초부터 서로는 이어질 수 없던 사이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런데도 결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더 이상 좋게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테니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영미 씨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씨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머님 기준에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다면 바로 결혼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걸요. 저희 둘이 살면서 버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결혼을 허락해 줘야 하는 거지? 직장도 별로야. 집안에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린다.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는데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냐고? 지금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거 힘들게 참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디서 착한 척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과 이제 그만 정리해라. 좋게 얘기할 때 하루빨리 내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지금 내 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조금의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만 미련 버리고 너한테 수준 맞는 남자 찾도록 해. 어머님은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저에게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두 번 다시 자기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모가 보내는 눈빛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우셨는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저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와 엄마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시모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결혼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처음 뵙긴 했지만 제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네요. 위아래로 대충 훑어보니 역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그쪽 따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인생 좀 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서 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쪽 아드님이 내 딸과 헤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눠봤는데 만약 결혼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 딸과 결국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두 번의 여자는 없을 거라던데요. 제 딸이 그쪽 아드님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 말을 지금 믿어요? 여태 인생 헛살으셨네. 다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꼬리치는 여자, 마다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쪽 따님보다 능력 좋고 뛰어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요. 저는 그쪽 따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니 이제 그만 제 아들에게서 떨궈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시모를 보며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집살이는 버티기 힘들 거라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들이나 말투들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해도 양가 집안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결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엄마가 예비 시모를 만났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길래 좀 전에 일들을 설명한 뒤에 둘만 생각해선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죠. 시모는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며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말에 더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변함없는 제 의견에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저 또한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아닌 헤어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헤어졌다는 충격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여행을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둘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커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들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서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셔놓고 왜 저한테 수습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한번 결정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니?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무리는 좋게 하고 끝내줬으면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전화 한 통만 넣어봐라. 부탁하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4년을 함께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한순간에 갈라놓게 만드셨잖아요. 서로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 어머니는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었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셨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겠다며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자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어머님의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지는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가 집안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시모가 잡은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건물이길래 당황스러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도착한 시모가 왜 안 들어가냐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견례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지만 일단 시모를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에게 급히 달려가더니 여기가 상견례 장소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를 안내했어요. 시모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뚝배기집이라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음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뚝배기가 놓이게 되었네요. 침묵을 지키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없는 집안과 결혼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속이 쓰려 대접할 마음이 딱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아 뚝배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거든요. 후줄근한 집안이랑 딱 어울리니 굳이 어울리지도 않는 격식 차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집안이 그쪽 집안보다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없는 집안에 굳이 기름칠 칠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뭐하러 격식을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할 말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또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엄마 성격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세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장소를 뚝배기집에서 하시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선택은 엄마가 하셨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엄마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 물건 제가 찍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너는 엄마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어? 내가 왜 여기에 모이자고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려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 장소를 여기로 청한 거다. 어차피 파투날 건데 돈 아깝게 비싼 곳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 퀵 배달 온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펼쳐진 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게 결국 이런 거였어요? 솔직히 오늘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남은 인생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시는 건 전부 돈이었네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계셨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에 제가 입양하였다는 말을 꺼내게 되시면서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게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진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희영이 너도 입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벌어와서 바친 돈들 결혼할 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걸 우리는 믿고 있었지만
두 분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친자 검사지와 입양기관의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예비 신우는 둘 다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네요. 두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설명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과 목돈을 모아주겠다며 걷어들인 돈들을 이미 전부 다 써버린 빈 통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두 분이 그 사람과 신우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렸을 적부터 입양해서 키웠던 거였어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서류를 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엄청났고 신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그간 벌어온 돈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비 시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워서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 이제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결국 그 사람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두 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두 분과의 인연을 끊어낸 상태이고 저와의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질까봐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아들, 딸을 잃게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던 거였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분들은 현재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라도 달라며 구차하게 애원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은 현재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과거의 일은 일단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야 행복을 실감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일을 꿈꾸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20대 때 맞선을 보고 이 남자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한 결혼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다혈질에 무력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전 그 사이에서 매일이 고통이라 느끼며 살았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남편은 저에게 늘 돈 보고 시집 왔다며
항상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절 하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무력을 쓰고 미안하다고 하는 날이 많았지만, 반복이 되니 미안하다는 말도 생략하고 절 괴롭히는 남편이었어요. 어려서 가정불화가 굉장히 심했던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너도 나 돈 많아서 그거에 홀려 시집 온 거 아니야? 내가 너 돈 쓰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버텨야 하는 거야. 당신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나 진짜 당신이랑 못 살아. 제발 이혼해줘. 그리고 돈을 쓰게 해줘? 당신 그 많은 돈 다 어머님 드리고 나한테 꼴랑 아주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만 주잖아. 복에 겨웠네 이게. 그 돈이 모자라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 정신머리가 썩었다는 거야. 돈 무서운 줄 모르네 이게. 그리고 웃기지 마. 내가 미쳤다고 이혼남 딱지 달고 사냐? 얼마나 보이는 직업인데. 네가 덜 당했지? 좀 더 당해야겠네. 다시는 네 입에서 이혼 얘기 안 나오도록 해줄게 내가. 원래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이게 답이거든. 이리 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이혼을 항상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들어주질 않았고 그때마다 오히려 더 큰 무력을 일삼았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 참고 살았냐고 답답해 하시겠지만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아들에겐 정말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아빠였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자존감이 짓눌리다 보니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쳐 이혼 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때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무시하니 시댁도 마찬가지로 절 업신여겼고 전 그곳에서 혼자 외로이 버티고 버티던 시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너 아주 가방 비싼 거 들고 다닌다. 하여튼 시집 잘라서 누릴 건 다 누린다니까. 어디도 같은 여자가 있겠냐? 너 우리 아들 모시고 살아야 해. 네 팔자에 이런 거 누리고 다닐 팔자나 돼? 막말로 시골에 혼자 있는 니네 엄마를 생각해봐. 다른 엄마 팔자 담는다는데 넌 우리 아들이 구제해 줬잖니. 너 같은 애들을 보고 요샌 취직했다고 하더구나. 세상 참 좋아졌어. 당연하지. 달에 몇 배씩 갖다 줘. 집에서 아줌마 써서 집안일 안 하게 해줘. 지가 날 안 만났으면 감히 이런 대접 받고 살겠어? 그래서 당신한테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누가 이런 걸 버틸까? 애 때문에 나도 참고 있으니 건들지 마. 그리고 어머님 이 가방 결혼하기 전에 제 돈으로 산 거고 이이가 저 생활비 한 달에 40만 원 줘요. 그걸로 셋이서 밥 먹고 사는 거고 회사 사모님이라고 하지만 옷 한 번 사본 적이 없네요. 이 돈은 다 어머님이 쓰시지 않나요? 누가 보면 제가 정말 사모 행세 하고 다니는 줄 알겠어요. 남들이 저 회사 사모라고 하면 기겁할 정도로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눈 그렇게 뜨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는 거냐? 애가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빈대 같아?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내 앞에서도 이러는데 집에서 어떨지 안 봐도 훤하다. 뭐 저런 뻔뻔한 게 다 있어? 제가 주의시킬게요. 야, 너 집에 가서 보자. 어디서 엄마 있는데 말을 그따위로 해? 오늘 정신개조 좀 시켜야겠어. 그래, 아주 잡아다가 정신을 개조시켜놔야 해. 취집한 주제에 늘 감사히 여겨야지.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서 주둥이를 놀려?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남편은 더 득달같이 저를 압박했고, 하도 당하고 사니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겠다 싶어 남편에게 무력을 당한 부위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까지 만들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을 했고 그 말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소송? 니깎게 나한테 소송을 걸어? 돌아도 단단히 돌았지. 네가 소송할 돈은 있어? 애 다시 못 봐도 상관없나 보지? 아니, 소송해서 애도 데려올 거야. 당신 같은 아빠한테 크느니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두고 보라고. 어려서 엄마가 아빠한테 무력당하는 거 보고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해방되나 싶었는데 너라는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럼 소송 안 걸게. 아, 맞다.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지? 또 네 남동생 나한테 돈 끌어왔더라. 그래서 6천만 원 해줬어. 얼마나 좋아하던지. 네 남동생이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봐. 장모님까지 전화와서 고맙다고 얼마나 그러던지. 근데 네가 이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냐? 네 남동생은 어떻고? 내가 그동안 네 남동생 뒤 봐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근데 이혼을 요구해? 뭐? 승혁이가 또 당신한테 돈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 미쳐 진짜. 아니 왜 자꾸 자기는 돈을 해주는 거야? 뻔히 못 갚을 능력인 거 알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한테 우울감 느끼려고. 나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당연하지.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요구하다니 꿈 깨라고 하는 말이야. 너네가 구질구질한 집안 누구 덕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 네가 이혼한다고 하면 너네 엄마가 퍽도 좋아하시겠다.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해서 이혼 소송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 남동생을 들먹이며 본인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혼을 하려거든 여태까지 남동생에게 해준 돈을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허탈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제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불쌍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조롱하면서 절대적으로 이혼은 없다며 다시 한번 못 박았죠. 너 또 네 매형한테 돈 해달라고 했니? 너 진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래 정말. 내가 너네 매형 이제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 거냐고. 진짜 나 괴롭히는 것도 가지가지다 정말.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 줄 알아? 아니 매형이 직접 와서 돈 필요하지 않냐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해?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누나한테 설마 눈치 줘서 그러는 거야? 나도 매형한테 돈 받고 싶지 않았어. 그래. 승혁이가 매형이니 어려워서 거절한다니까. 김서방이 끝끝내 괜찮다고 주는 걸 어쩌니. 얘도 돈이 급하고 우리도 너 생각해서 안 받으려고 했지. 그런데 당장 그 돈 못 막으면 네 동생 회사 큰일 나는데 어째.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내가 더 여유 있었으면 네가 이 꼴 당하지 않게 하는 건데. 우린 김서방이 그래도 가족이니까 받았던 건데 정말 미안해. 엄마와 동생이 말에 더 허탈했고 남편은 제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가난한 친정, 그리고 대책 없이 사업만 벌여놓고 수습 못하는 동생, 또 연로하신 친정엄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 내서 이혼을 결정했지만 다시금 적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서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삶이 되었어요. 너 3일 출장 가니까 나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고 엄마네 가서 엄마 말동무 좀 해드리고 해라. 오늘 시우 친구 엄마 만나기로 했어. 얘 미술 가르치는 것 때문에 만나자고 해서 어머님네는 못 갈 것 같아. 엄마한테 네가 가서 밥 해줄 거라고 말 다 해놨으니까 가서 밥이나 해. 뭔 친구 엄마요? 네가 아는 거나 있고 못 만난다고 해.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이 정도 나가서 희생하면 넌 우리 집에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네 친정도 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또 손 올라가게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어쩜 애가 희생이라는 걸 몰라 아주. 지만 알지? 이기적이어가지고. 뭐든지 다 남편 마음대로였고 하도 세뇌를 당하다 보니 전 무능력한 사람의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감사히 여기고 그저 고마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남편은 알고 보니 상간녀와 밀월 여행을 갔던 것이고 그 모습을 포착한 친구에게 소식을 듣자마자 허탈했습니다.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에게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 사살을 당하니 제 마지막 남았던 작은 자존감마저 아예 박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지인한테 전화 왔더라. 당신 출장 간 게 아니고 웬 여자랑 호텔방 드나들었다며? 여자도 있으면서 나랑 이혼은 왜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그냥 나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당신 새 출발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당신도 나 한심하다며. 그냥 끝내자고. 이혼남 되기 싫댔지? 내가 회사에서 이혼했다는 쑥덕거림을 당해야겠어? 그리고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여자 한두 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나 바가지 긁냐? 내가 말했잖아. 모든 거에 그냥 감사히 여기고 살라고. 주제도 모르면서 어디 내 바가지를 긁으려고 작정을 해? 내가 여자가 있어도 이것도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랬겠냐고. 하다 바람 피우는 것도 내 잘못이라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말. 난 그냥 이 집의 허수아비고 애 봐주는 유모지? 유머? 주제 파악 잘해서 좋네. 넌 시우 잘 돌보고 우리 엄마 잘 봉양하면 네 할 일 끝이야.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말고 비켜. 모든 것에 당당한 남편이었고 하루하루 우울해져만 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을 등질 충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 불행의 끝은 끝나지 않고 새로운 불행이 찾아왔는데 제 불행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버텨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암울하네요. 뭐? 엄마가 시한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작년 건강검진까지 아무 말 없었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다 내 잘못이야. 사업한다고 엄마 속썩이고 그러니 엄마가 이렇게 병이 나지. 아 진짜 어쩌냐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엄마가 위암 사기일 수가 있냐고. 지난번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된다더니 진짜 어쩌냐. 우리 엄마 불쌍해서. 난 괜찮아. 이 정도면 살 만큼 산 거지 뭐. 그리고 5년 넘게 산 사람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아들, 딸. 엄마, 미안해. 그동안 바쁘다고 엄마 신경도 못 쓰고 진짜 미안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아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변변하게 뭐 하나 물려주는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이 이대로 그냥 민폐만 끼치고 가는 것 같아서.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 울어, 우리 아들, 딸.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오히려 사는 게 행복했어. 그럼 된 거야. 알겠지? 그날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울지 말라는 엄마였지만 저와 동생은 엄마에게 죄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것도 엄마에게 죄책감이 들었고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할 텐데 내 불행이 전염된 것만 같아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남편은 시큰둥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그 모습을 보니 이건 부부가 아니구나 싶었죠. 슬퍼도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삶이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싫었고 아들만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었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위암 관리라고 했냐? 가난하면 몸 관리라도 잘해야지. 자식들한테 이런 걸로 민폐를 주냐?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아, 진짜 막 나가네. 네가 진작 쓰레기인 건 알고 있었는데 말을 이따위로 하는 게 정상이야? 아니, 맞잖아. 이런 것도 다 부담 주는 거잖아, 자식한테.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몸 관리는 더 잘해야 한다니까. 누굴 탓하겠어? 그리고 뭐 쓰레기? 네가 요새 기가 살았지? 내가 정신없고 그러니까 아주 이때다 싶어서 기어오르네. 오랜만에 몸 좀 풀던지 해야지. 이래서 사람은 적당히 풀어줘야 하는 거야. 오냐오냐 잘해주면 너처럼 기어오르기만 한다니까. 역시 내 사상에 옳고 말고. 그래, 언제 네가 나 사람 취급이나 했냐? 이제 지겹다 나도. 어디 한번 또 해봐. 아님 그냥 날 없애던지.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지치거든. 어머님 어떡하냐. 내가 전화라도 드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남편을 보고 역시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 생신이 다가왔고 몸도 아프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엄마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싶어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 목도리를 골랐어요. 얼마나 사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것도 해보시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면 좋겠다 싶어 준비한 선물이었죠. 남편이 준 생활비를 한 푼 두 푼 아껴 쓰며 모은 돈으로 선물을 샀고 선물을 샀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엄마는 제 선물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니 진작 더 해드릴 걸이라는 후회가 들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자식들이란 왜 있을 때 잘하지 항상 이렇게 뒤늦게 후회할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뭘 이런 걸 샀어? 아유, 보드랍다. 이거 메고 병원 다니면 정말 좋겠어.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고마워, 지윤아. 아니야, 진작 못 사드려서 미안해요. 앞으로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해드릴게. 그러니까 오래 사시기만 하셔요. 와,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 엄마 호강하네. 누나 덕분에. 그러니까 이거 메고 오래오래 사줘요. 알겠지? 난 지금 죽어도 여한 없지 뭐. 지훈이 결혼했지. 너도 이제 앞가림 잘하는 것 같고. 오래 살면 뭐하니? 다 짐이지. 그런 말 하지 마. 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약 물고 치료도 버텨내고 오래 살 거라고 늘 되뇌고 살아요. 그래, 엄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엄마 없으면 어떡하라고. 우리 봐서라도 이 약 물고 버텨내봐요. 옆에서 응원할게.
그렇게 엄마는 제가 사준 목도리를 아껴매며 겨울 동안 매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고 설이 다가옴에 따라 아들과 친정이 방문하였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이 방문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저와 아들이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불쑥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얼굴이라도 뵈러 왔구나 싶은 마음이 내심 들었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한마디가 남편을 결정적으로 엄청 화나게 했고 이성을 잃게 했어요. 누나가 사준 명품 목도리 덕에 엄마가 겨울 따뜻이 지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엄마 매일같이 하고 다니잖아. 무슨 소리야, 천아? 명품 목도리라니?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거 산다고 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매형 모르셨구나. 제가 괜한 소리를 꺼냈네요. 전 매형도 같이 사서 선물해 주신 줄 알고 죄송해요. 내가 엄마 생신 선물로 목도리 하나 해드렸어. 엄마 매일같이 시장껏 싸구려 목도리만 하니까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서. 몇 버지게 돈 벌어서 갖다 주니까 친정에 또 이런 걸 빼돌려? 와, 진짜 가지가지 하네. 나도 안 하는 명품 목도리를. 내가 이 정도도 못 사드려? 걱정 마. 내가 모은 돈으로 사드린 거니까. 사이가 돼가지고 이런 게 아깝다는 거야, 지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그 자리에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시한부 엄마 선물로 명품 목도리 사주니 설날 친정이 불쑥 찾아와 제 뺨을 날린 남편이었고 엄마에게 하는 소린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코미디네. 야, 뼈 빠지게 돈 벌었더니 친정으로 이제 빼돌려? 아니 진짜 얼마나 산다고? 명품 걸치고 싶어요? 그거 매면서 우리 사이 돈이라고 생각 안 해봤냐고요? 당신 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목도리를 선물했겠어? 이제 시험 보라고 해서 얼굴이나 보러 왔더니만 내가 진짜 별꼴을 다 보네. 야, 너 내가 8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왜요? 이게 무슨... 아니, 그동안 그럼 우리 누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엄마, 누나, 괜찮아? 닥쳐! 능력도 없는 거 사업하게 도와줬더니만 나한테 큰 소리야? 하여간 이놈의 구질구질한 짓고서 가만두면 안 된다니까? 남편의 한마디가 끝이 나고 저에게 손찌검하는 걸 본 엄마는 큰 충격을 받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사이가 무뚝뚝한지는 알았어도 저에게 무력을 일삼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마였기에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전 엄마를 따라 울면서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제 인생 걸고 눈물나게 남편을 복수할 생각을 하게 됐고 남편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김서방이 너한테 언제부터 손찌검한 거야? 네 아빠 그렇게 폭군 같은 거 엄마가 참고 또 참은 이유가 너희 때문인데 왜 네가 그러고 사는 건데? 당장 이혼해라. 그동안 너 그러고 살았을 생각하니까 내가 눈이 안 감아져. 설마 우리 집 돈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살았던 거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처럼 사는 거야? 어? 아유, 정말 내가 속상해서 미치겠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 이제 당한 것만 살지 않을 거니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다신 보이는 일 없을 거야. 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그러고 살았냐고. 내가 진짜 속상해서
그런 인간 필요 없으니 당장 끝내. 그런 것도 모르고 네 동생 사업 자금이라고 턱턱 내놓을 때 얼마나 고맙던지.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정말 추악하다. 걱정 마, 엄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건강 걱정만 해요. 의식을 되찾고 저에게 말하면서 오열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전 엄마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제 엄마가 본인 때문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남편을 정말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한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제 할 일을 하자 남편은 의아해하며 오히려 좀 다른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웬일로 뭐라고 하질 않냐? 맞으면서도 바락바락 대들더니. 이제 네 주제를 네가 드디어 느끼고 깨달았구나. 그래. 이제야 확실히 내 위치를 알았어. 앞으로는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할 거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진작 이랬어야지. 네가 고분고분하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그동안 네가 내 말을 오죽 안 들었으면 그랬겠냐고. 그리고 어머님 생신 선물을 어떻게 80만 원짜리를 사냐? 8만 원짜리면 몰라도. 앞으로 그런 건 나한테 상의해. 알겠지?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너네 엄마한테 80만 원짜리는 좀 가분하잖냐.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뭐든 보고해. 알겠어, 여보. 앞으로 당신이랑 뭐든 상의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엄마 선물은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였어. 제가 전에 없던 반응을 하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전 1년 넘게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토달지 않고 모든 남편이 시키는 것만 했고, 남편 앞에서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군말 없이 시댁 비위를 맞추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자 남편도 저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뭐든 고분고분 본인의 비서처럼 하니 남편은 절 엄청 믿기 시작했고, 그즈음 다이어트도 성공해 15kg나 감량을 해서 결혼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갔답니다. 이제야 내 와이프답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살도 빼고 내가 말하면 무조건 잘 따르고. 이런 게 내 와이프지. 밖에서 내가 뭐라고 다니는지 신경 안 쓰고 그저 애 키우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 이런 게 내가 원한 거야. 나도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네. 난 수동적인 인간이었나 봐. 자기가 시키는 거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 있지? 이제야 우리가 잘 맞는 부부 같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완벽한 인꼬 부부가 되는 거야. 무조건 남자 하는 일에 맞추면 말 나올 게 없어. 내가 원하던 것도 이런 거고. 그냥 찍소리 말고 살아. 그렇게 1년 넘게 남편의 비서처럼 살았고, 남편은 절 100% 신뢰했는지 본인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시댁 재산들을 조금씩 제 앞으로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리고 서서히 제가 준비한 계획을 실행시켰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틈을 타 모든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고, 제가 남편 몰래 얻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출장에 돌아온 뒤 화가 나 길길이 날뛰었고, 전 그동안 남편에게 무력을 당한 사진, 그리고 진단서, 또 모욕하는 언행들을 싹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또한 상간녀와 호텔에 들락날락하는 사진까지 제출하여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저에게 또다시 압박과 무력을 일삼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서재에 모아둔 비자금 횡령 장부까지 손에 넣어 이 모든 것을 고발했는데 정말 통쾌하고 짜릿하더군요.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먹고 살래? 그리고 너네 그 구질구질한 친정 때문이라도 넌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내 횡령 장부를 감히 넘겨? 네가 그러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참았지. 네가 내 앞으로 네 재산들을 해놓길 얼마나 바랬는데. 그동안 내가 왜 네 비서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니? 다 이러려고 그런 거야. 이제 내 아들도 내가 데려올 거고 너한테 위자료도 왕창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얼굴에 먹칠하는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날 능멸하고 우리 친정 무시한 거 달게 받을 줄 알아.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재판은 오래 걸렸지만 무력으로 인한 가정 불화와 심한 언행, 그리고 외도해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그리고 남편에게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해놓은 재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거였죠. 남편은 분개하였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또한 회사의 비자금 횡령 또한 큰벌이 되어 돌아왔고 남편은 회사 비자금 횡령건으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왜 내 재산을 내가 못 가져오는 건데? 내가 세금 감면 받으려고 네 앞으로 해놓은 거지. 뺏기려고 해놓은 거냐? 그리고 감히 내 자료를 다 넘겨? 와, 진짜 내가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맞을 줄이야. 너 내가 대갚아줄 거야. 알겠어? 그렇게 못된 짓만 하다가 벌 받은 거지. 네 위치를 생각해. 니네 엄마 봉양해줄 사람 이제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리고 양육비랑 위자료 정확히 내놔야 할 거야. 내가 너한테 당하고 산 만큼 나 절대 봐주지 않을 거니까. 너네 엄마한테도 위자료 받고 싶지만 너 이렇게 망한 거 보게 하는 거 자체가 나는 통쾌하달까? 별로 엮이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연로한 네 엄마, 네 오빠라지하게 생겼으니 어쩌냐? 다신 내 아빠라고 찾아오지도 마. 이 불법 쓰레기 폐기물 같은 존재야. 그제야 본인에게 일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신용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돈보다 아들을 뺏기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남편을 알았기에 얼마나 통쾌했는지 정말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남동생에게 해준 사업자금 또한 남편이 저에게 많은 재산을 해놨기 때문에 상가 하나를 팔아 갚았습니다. 남편에게 빚지는 것조차 정말 싫었거든요. 남편은 이 돈을 받았어도 횡령권과 더불어 저에게 위자료도 주어야 했기에 온전히 손에 넣을 순 없었는데 정말 무력 남편과 불법 남편의 만료였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이제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들과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너한테 무력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동안 진짜 미안했고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같이 살자. 너 니네 아빠한테 그렇게 무섭게 당하고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며. 우리 애 아빠 없는 애 만들 셈이야? 다 너하기 달려있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모든 거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나한테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야.
아니? 내가 미쳤다고 다시 제 발로 돌아갈까? 돈 있겠다. 애 키울 능력 있겠다. 너 같은 아빠 없는 게 나아. 애도 크면 다 알게 되겠지. 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안 크게 되는 것을 고맙다고 할걸? 다신 찾지 마. 그리고 지금 돌아가면 내가 네 옥바라지 해야 하는데 미쳤니? 벌 달게 받아. 넌 그 벌조차도 너한텐 아주 약한 벌이니까. 그렇게 남편 재산의 일부와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회사에서는 무력 남편이라는 타이틀로 직원들이 엄청 수군대기 시작했고, 게다가 비자금 횡령까지 남편의 모든 것은 차차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장 못 견뎌 하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산의 일부 뺏긴 것에 대해 분개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였지만 전 이것 또한 심한 언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해 하셨어요. 노인네라 내가 위자료 소송도 안 걸고 참았더니만 고소를 해달라고 비내 빌어. 그래, 당신이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지. 네가 우리 아들 망쳐놓고 무사할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을 뭘로 보고? 없는 집에서 커가지고 불쌍해서 며느리 맞았더니만 우리 뒤통수를 쳐? 애초에 이러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벼락 맞을 준비하라고. 네가 사람이야? 당신은 사람이야? 불쌍해서 며느리 맞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애가 고분고분할 거라는 걸 잘 아니까 허락한 거겠지. 근데 착각하지 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거든. 나이 먹고 어디 한번 고소 당해보고 정신 차려요. 그 애미의 그 아들 같으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지금 그 추운 바닥에서 자는 거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서 잠이 안 와. 근데 넌 뜻인 데서 살겠다.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탄원서나 제출해서 감형되기만 바래요. 일 만들지 말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맞는 일이었지. 시어머니는 벌금형이 떨어졌고, 전 드디어 온전히 그 집에서 벗어남에 따라 친정엄마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자 엄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지만 저의 복수를 막기란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엄마를 안심시켰고, 이제야 완전해진 제 모습을 보고 엄마도 참 기뻐하셨죠. 모든 것들을 동원해 엄마를 간병하였고 5년 생존도 희박할 거란 의사의 말이었지만 엄마는 지금 7년째 살아계신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엄마 때문에 이 일상의 행복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혼 후 뭘 해야 할지 몰라 이혼을 망설였지만 그 시간이 참 얼마나 바보 같았고 답답한 시간이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아이는 본인 아빠를 만나고 있지는 않아요. 어린아이여서 크게 충격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아빠가 저에게 했던 언행과 무력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저와 살면서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답니다. 지금처럼 제 엄마가 건강하고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준다면 제 인생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나날이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조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앞으로는 흘리는 눈물 없이 웃음만 가득한 인생을 보내겠노라 다짐하며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